자, 오늘 이제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어제 있었던 그 일은 거의 좀 역사적인 순간이다. 또 미중 평화회담 같은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은 하락을 했고 골드 가격도 어느새 박스권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느낌이죠. 어제 갑작스럽게 어, 급락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4,000달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음, 결국에 꺾여야 되는데 말이죠. 골드가 꺾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부 폐쇄, 셧다운 기간이 굉장히 길게 지체되고 있는 와중에 군인들에게는 월급이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폐쇄 중에서도 양당 합의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인 쪽에는 호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구조이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 ISO 2002를 크립토 쪽에서 먼저 신금융 시스템을 도입을 해버리면 각국의 은행들마다 보유해야 되는 그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먼 미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거를 먼저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리플이랑 스텔라 루멘이랑 에이다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은행에서 보유를 해야지만 ISO 2002 모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먼저 선행되어서 이루어진다면 미친 버블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긍정론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맞다. 그게 먼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바라보는 거는 미리 앞을 바라보는 거를 좀 추구를 하죠. 사실 그게 틀릴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그 ISO 2002 모델은 사실 미래지향적이긴 하거든요. 2002. 사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페이팔이 있기는 해요. 페이팔이 어, 국제 간에 달러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도 그렇고 페이팔도 달러를 최근에 그래서 PYUSD를 발행을 했죠.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뭐 페이팔이 됐던 스테이블 코인 쪽이 국제 결제 송금 그러니까 개인 지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갑끼리 이렇게 받는 것들로 갈 것 같긴 한데 개인 지갑이 있고 그러면은 ISO 2002 모델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일단은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일단 맛보기로 먼저 호재 재료로 작용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 ISO 2002 모델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전 세계 모델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로 가면은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크립토를 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 모델에서 뭐 예를 들어 리플이 됐던 에이다가 됐던 뭐 스텔라 루멘이 됐던 뭐 코인들 하나 채택을 할 거예요 분명히. 이거 아니면 알고랜드가 됐던 뭐 얘네들이 올라가면 다른 애들 다 유동성을 끌고 가겠죠. 얘네 특징이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 9코인이죠 9코인 오리지널. 그래서 만약에 ISO 2002 표준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 은행이 있으면은 A111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아주 간편해지거든요. A111이라는 코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국제 송금을 보내고 싶어. 그럼 A112 코드 있어. 우리만의 거래 코드야. 이걸로 해서 바로 그냥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코드대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기준 방식은 어떻게 되냐? 중간 은행이 있어요. 중간 은행. B 코드, E 코드라고 해야겠다. E 코드, D 코드라고 할게요. A 은행에서 B로 보내려면 E 코드 변환, 그리고 중간 은행 거쳐가지고 또 D 코드 변환.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인데 ISO 2002를 표준화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간다. 근데 사실 이거를 좀 해결을 한 게 저는 페이팔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코인 시장에 그런 호재처럼 그걸 작용을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나온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동참을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크립토의 유동성의 핵심은
은행들도 요즘에 금을 많이 모으죠. 전 세계 은행들이 금도 모으고 있어요. 금을 막대하게. 영국은행이 됐던 중국이 됐던 어쨌든 크립토에 반대하는 대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립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ISO 2002 모델로다가 이 재료로 유동성이 확보가 될지 아니면 반대 모델이 좀 작용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은행들은 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금 vs 지금 비트코인의 대립 구조가 창펑자오와 이제 피터 쉬프의 토론이 또 열릴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크립토 쪽의 호재로 일단은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셧다운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약간 최근에 들고 돌아다니는 음모론 같은 얘기예요. ISO 2002를 미국 셧다운 기간 동안에 진행하려고 일부러 셧다운이 된 게 아니냐. 근데 그거는 오직 코인러들 입장에서만 바라봤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고 지금 셧다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오직 그거는 코인 호재 관점에서만 바라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일로 인해서 어제 회담 이후에 자산시장의 변화는 어땠는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더리움입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신저점을 깨지고 어느 순간에 반등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가 이제 헬게이트의 시작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바닥을 한번 찍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둘 중 하나예요. 제가 이제 이전에 기준선을 4,25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가장 어려운 것 같네요. 이게. 자, 여기서 오늘 만약에 갑작스럽게 어떤 큰 변화와 큰 정세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 이러면 저점 없는 하락이다. 이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하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카오스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꺾여 버리면.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뭐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도 그렇고 뭐 솔라나 기반의 그 펌프펀 애들도 조금은 약간의 유동성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피넛의 일주기이기도 합니다. 피넛 그 다람쥐 밈 일론 머스크가 샤라웃을 했던 그거 대비해가지고 펌프펀의 유동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단기적인 솔라나 유동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4시간으로 봐야겠다. 4시간으로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약간의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큰 하락도 없이 한 4,000에서 4,050달러 정도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4,25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순간 이것도 그냥 다음 텀으로 연장이 되는 그런 느낌. 이렇게. 일단 두 번째가 이거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극단적인 하락입니다. 극단적인 하락. 극단적인 하락이고 이대로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바로 하락을 해버리면 이건 큰일 난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노란색으로 가는 게 조금은 안정적이긴 하겠죠. 노란색은 그래도 뭔가 변동은 있으니까 변동도 있고 뭔가 좀 이제 다른 뭐 이슈나 이런 것들보다는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물론 그 뒤가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일단은 생각이 들고 물론 이 모든 변수를 깨버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4,250달러를 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락과 하락 직전의 기간이 오랜 기간 길어지면 안 돼요. 이 기간이 앞으로 한 달이 더 지나면 안 됩니다. 한 달 이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한 2, 3주 내에 쇼부가 날 거다. 빠르면 오늘일 수도 있고 오늘이어도 이상하지가 않고 일주일이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 3주 이내로 쇼부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만약에 하락 텀이 좀 길어지면 이전에 그 연말에 상승할 것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시장을 한번
크래시 빔을 만들어서 한번 청산을 다 대규모 시키고, 그 뒤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직후에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전 저점까지는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대선 때 딱 이렇게 빔으로 또 상승 파동이 연장이 됐다. 지금의 구조로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다른 점은, 그때랑 국제 정세도 좀 다르죠. 국제 정세, 왜냐하면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끝나면은 전쟁 바로 끝나겠다라고 얘기도 했던 시점이니까, 당선 직후에. 근데 그 뒤에 뭐 하이브리드 전쟁이 좀 이제 엄청 깊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숏 청산 불트랩 빔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한 채 저항을 맞고서 떨어진 구간이었는데, 이때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저항이 아니고 그냥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파 매매하는 포지션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롱 포지션과 이제 현물 포지션들도. 왜냐면 12만 달러를 돌파를 하니까 20만 달러 가는 거 아니야? 가즈아 하면서 이때 많이 돌파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롱 포지션은 다 청산이 됐고, 현물러들 DCA들은 결국에는 비트나 이더는 계속 모으는 추세거든요. 이 사람들은 알트를 안 봐요. 그러니까 비트만 DCA 하는 사람은 진짜 비트코인만 모읍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좀 대입을 해보면은 그100% 패턴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뭔가 큰 변동이 생기기 전에 이때는 큰 조정이 오고서 대선 때 이렇게 상승을 했고, 지금은 솔직히 좀 다른 결이 있기는 한데 요 구간까지는 똑같네요. 일단 요 구간까지는 좀 비슷한 느낌이고, 이전에 저점을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10만 3천 달러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 패턴은 깨지는 거죠. 그냥 이제 처음 보게 되는 맛보는 엄청난 빅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다. 이거를 만약에 이전에 저점을 돌파를 해버리면 10만 3천 달러 여기. 근데 여기 가기 전에 일단 이더 쪽에서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살짝은 반등을 하는 느낌인데, 반등 치고는 너무 좀 약하긴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면 이더 가격을 보셔야 돼요. 이더리움만 보세요. 이더리움. 왜냐면 이번 메인 테마는 이더리움일 거거든요. 왜 이더리움이냐면 이더리움 쪽에 레버리지가 지금 많이, 폭발적인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어요. 레버리지 이더리움 쪽에, 이더 쪽에 많이 껴있어가지고 이거는 만약에 주말이라도 누군가 공매도 해가지고 2차 하락을 만들어내면은 이거 터질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이 레버리지가 리스테이킹이라고 해가지고, 리스테이킹이라고 있습니다. 리스테이킹이, 이더리움이 원래 스테이킹 구조인데 이더가 스테이킹 구조, 비트코인은 스테이킹이 없어요. 사실 공식적인 스테이킹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해주겠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메인넷 네트워크에서 직접 스테이킹해서 보상받는 시스템이에요. 연 이자율이 한 2, 3%, 3, 4% 정도 됩니다. 이거는 변동이 좀 있는데, 이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이더리움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은행에다 예금을 하잖아요. 예금을 1억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나는 은행에다가 1억 예금하면 예금했다로 끝이죠. 이자 받고 나중에 상환할 거면 상환하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구조가 들어가 있냐면, 자, 여기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예금 1억 원짜리 증서를 주는 거예요. 1억 증서. 뭐야? 예금했는데 이자까지 받았는데 예금 1억 원짜리 예금 증서를 줘? 아니, 그냥 예금한 걸로 끝이 아니고, 보통 예금한 걸로 끝이죠. 이자 받죠. 근데 이제 리스테이킹은 뭐냐?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억 원짜리 예금 증서를 줘요. 종이를 한 장 더 줘. 그럼 이 예금 증서로 뭐를 할 수 있냐? 자, 이걸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1억짜리 예금하고 이자까지 받는데 그냥 갑자기 또 이제 증서까지 있으니까 이걸로 또 다른 데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담보대출을 받아.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예금 증서를 우리는 취급을 한 70%를 해줘. 예금 증서, A은행에 예금 증서 있어? 우리 그러면 70% 정도 TVL 맞춰가지고 7천만 원 정도 줄게. 이거 담보로 해가지고 7천만 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담보로 맡겼죠. 이거는 간단한 예시예요. 간단한 예시. 뭐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어. 이걸 가지고서 뭐 다른 곳에 뭐 스테이킹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구조인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자 받으면서 1억 원이 예금이 됐는데 예금 증서까지 줬어. 그런데 그거를 또 담보로 해서 7천만 원을 받았어? 이걸로 또 뭘 할 수 있을까? 이걸로 또 예금할 수 있어요. 7천만 원.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7천만 원 예금 증서로 7천만 원을 또 예금을 해? 그럼 1억 7천만 원이 되죠. 1억 7천. 1억 7천. 아, 그러면 7천을 또 예금했어. 7천을 또 예금을 한 거예요. 그럼 7천만 원짜리 또 줘. 7천만 원 예금 증서를 또 줘요. 아, 이걸 또 줘? 이걸 또 대출받아야겠다. 아, 그럼 한 5천 정도 나오죠. 5천 원 또 해. 자, 그러면 내가 원래 수중에서 갖고 있었던 돈이 1억인데 뭐 그게 3, 4억치를 예금할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 아, 3, 4억까지는 아니고 한 2, 3억? 구조로만 봤을 때 말이죠. 자, 이게 어떤 방식이냐? 이게 리스테이킹이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함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은행에 1억 원짜리 예금 증서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프리미엄이 만약에 껴요. 변동이 안 돼. 만약에 누군가 지켜주는 거야. 백업되는 자본이 막 몇십 조라서 이 예금 증서 있어도 이거 가격 변동 없어요. 무조건 1억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 A은행이 갑자기 돈이 부족한 것 같아. 동난 것 같아. 뭔가 뱅크런 조짐도 보이고 해가지고 이거 1억 원짜리 예금 증서가 너무나도 많이 발행됐어.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예금 증서가. 그래서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1억 원짜리 예금 증서인데 이거를 다른 은행에서 취급을 잘 안 해줘. 한 8천만 원치만 해줘. 이러면 역프가 뜨는 거고, 역프가 뜨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너무 귀하면은 뭐 이제 1억 2천만 원 이렇게 취급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애초에 예금 증서로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죠. 지금 시중의 은행이. 예전에 그래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게 좀 비슷한 구조였는데 지금 뭐 은행에서 예금 증서 받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뭐 프리미엄이 쌓이고 안 쌓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에는 뭐가 있냐면 이더리움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뭐 ST ETH라고 있어요. 이게 예금 증서 같은 겁니다. 이게 리도 바이낸스라고 해서 여기가 디파이 쪽인데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여기 리도 바이낸스에다가 이더리움을 예치 스테이킹을 하면 요걸 줍니다.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라는 거 줘요. 그러면 내가 예치한 이더리움은 어디가 있냐? 스테이킹 이자 받고 있어. 이자는 받는데 ST ETH를 공짜로 또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예금 증서랑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증서랑. 자, 예금 증서랑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 지금 묶여있는 발행된 물량들 보이시죠? ST ETH. 자, 이게 45조가 넘어요. 그리고 이것도 상장이 되어 있어. 그러면 ST ETH나 이더리움이나 같은 건가요? 아직까지는 같은 거예요. 1억짜리 예금 증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도 거의 없어. 이더리움이랑 가격이 똑같다는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부터 좀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다가올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를 미리 체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ST ETH를 주죠. 예금 증서 준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ST ETH. 이걸로 뭐를 하냐? 이걸로 내가 받았잖아. 그러면 이걸로 담보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 스테이킹하면 뭐 예를 들어 ABC 이더리움 제공한다. 다른 리스테이킹 업체에서 이거를 ST ETH 혹은 이더리움을 취급을 해주면 이걸로 또 이제 예치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ABC ETH를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블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거를 직접 매도할 수도 있어요. 매도. 지금 거래소에 상장이 됐죠. 바이비트, 유니스왑, OKX, 비트겟 이런데 거기다가 이제 매도할 수도 있어. 매도하면 뭐가 되냐? 여기 마켓에 쌓여있는 것처럼 USDT나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 자,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이걸 받았죠.
ST ETH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팔았어요. 이걸 매도하거나 담보대출 받았어. 그러면 스테이킹한 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됨? 이거 그냥 돌아가요. 이거 그냥 스테이킹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아와서 이걸로 뭘 하던지 간에 내가 스테이킹 돌렸던 건 이자를 계속 누적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내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1000개를 만약에, 근데 이게 1050개가 됐어요. 1050개가 됐어.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됨? 이러면 보통은 언스테이킹을 해야 되거든. 언스테이킹.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더리움 1000개를 했어. 근데 1000개를 했는데 ST ETH 1000개를 받겠죠. 그러면 나는 이 ST ETH를 1000개를 다시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 어디로요? 리도 파이낸스로 가지고 가야지 이거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지고 가야지 주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킹 보상을.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결함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을 101개라고 할게. 1개를 스테이킹을 했어요. 원래 1개는 안 됐고, 1개 되나? 32개인가 그건데, 리도 파이낸스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서 어디다가 뭐 이제 이걸 매도했어. USDT로. 그리고 선물 거래를 했어. 근데 청산됐어요. 내 돈 다 날라갔어. 근데 이더리움은 이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시장에서 이걸 사야 돼, 다시. 왜냐, 내 돈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다시 사가지고 누적된 것들 이거 받으려면 이거를 사가지고 이걸 언스테이킹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구조에서 가장 큰 결함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역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역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역프일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자, 지금은 블랙아웃 같은 웹사이트 D앱 마비가 안 왔음.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요.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1000개를 만약에 예치를 해놨어. 근데 ST ETH를 1000개를 가지고 있죠. 이걸 다시 ST ETH 1000개를 이더리움 1000개로 언스테이킹 가능해요. 자유롭게 지금은. 자,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아웃이랑 웹사이트 D앱이랑 이런 것들이 연결이 갑자기 안 돼 버려요. 그럼 어떤 상황이 올 수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ST ETH의 유통된 시가총액은 40조가 넘어요. 40조가. 한 45조 정도라고 할게. 45조.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한 2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볼까요? 정확하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거의 한 8% 정도 돼. 20%까지는 아니네. 8%. 자, 8% 정도가 되는데, 자, 이 시가총액은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이더리움이 예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45조 있죠. 요게 이 시가총액이, 이더리움이 여기 안에, 이더리움이 리도 스테이크 파이낸스에 스테이킹 되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ST ETH가 발행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를 ST ETH로 다시 언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블랙아웃이 와, 이게 왔어. 그리고 시장이 대폭락을 해, 갑자기. 그러면 이거 레버리지 사용했던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고래들이 있을 거예요. 고래들. 고래라고 하면 정말 이제 빌 엄청 많습니다. 이거 사용하고 있는. 자,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ST ETH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것들을 활용하고 대출 받기도 하고 뭐 어디 뭐 투자하기도 하고 추가로 레버리지로 활용했던 고래들. 가격이 만약에 급감하면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떨어지는 상황인데, ST ETH가 만약에 이게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락한다. 예를 들어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더 가격 떨어지니까 이만큼을 빨리 해칭하려고 언스테이킹을 하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근데 블랙아웃이나 웹사이트가 마비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체되는 곳이 어디냐? 저기 밑에 있는 거래소들 있죠. 비트겟 게이트, OKX, 유니스왑에서 스왑을 바로 하거나 바이비트 저 거래소에 매도해야 돼요. 매도해서 이더리움을 사서 언스테이킹은 안 되니까 이걸로 뭐 숏을 치던가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이거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이더를 스왑해서 해칭해야 되는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니까 근데 이게 스왑이 안 되잖아요. 언스테이킹이 안 돼. 그럼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는 있는 건데 나는 STETH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숏이 됐던 현금화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야, 그러면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해버린다면 원래는 이제 그냥 공식적인 웹사이트에서 지금 여기 리도 파이낸스에서 이걸 바꿔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체되는 곳이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여기 이 거래소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래량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1000억도 안 돼요. 이거 STETH 유통 발행된 게 40조가 넘는데 100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더 가격이 떨어지면서 리도 파이낸스에 이게 만약에 안 돼. 언스테이킹이 안 돼요. 갑자기 웹사이트가 마비가 됐어. 이거 예전에 한번 마비된 적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언스테이킹이 안 되는 상황이 그러면 대체되는 곳이 거래소에다가 일단 당장 매도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거래소에서는 유동성을 받쳐주기 힘들어요. 지금 이더리움이랑 같은 결이긴 한데 리도 파이낸스가 언스테이킹을 지원을 안 해주면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유동성 부족한 이더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이더리움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더 가격이랑 지금은 똑같은데 비슷하잖아요. 요 놈만 막 3,200달러, 2,500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STETH가 그렇게 되면은 이더 가격도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유동성 아직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굳이 STETH를 여기 거래소에다가 매도하지 않아도 STETH를 리도 파이낸스 웹사이트에서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이더리움을 매도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멈춰버리면은 STETH를 거래소에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단 말이죠. 여기 거래소들은 1000억이나 1조도 받쳐줄 만한 물량이 없단 말이죠. STETH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게 멈춰가지고 그렇게 뱅크런 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북한의 해커가 라자루스 그룹이나 이런 곳들이 여기를 조졌어. 만약에 여기를 웹사이트에 막 먹통을 시키고서 뭐 이더 가격까지 만약에 하락해요. 그래서 뱅크런이 났어. 그러면 이게 갑자기 진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스노우볼이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STTH 가격이 떨어지면 요 놈을 중심으로 해서 뭐 리도도 있고 로켓풀도 있고 여기 합성 자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합성 자산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리스테이킹 된 애들이 걔네들이 다 무너집니다. 얘가 대장이에요. 지금 리도 파이낸스가 대장이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리도 파이낸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더리움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까 그래서 예상 차트를 그려드렸는데 둘 중 하나예요. 일단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대로 고꾸라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대로 고꾸라지면 큰일 나는 거고 차라리 여기서 반등할 듯 그래도 조금 좀 버티다가 4,250달러는 돌파를 못한 채로 이렇게 가는 게 그나마 좀 안정적일 수도 있다. 결국에는 이미 큰 판에서는 빅쇼트가 이미 이 시뮬레이션이 저는 이미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붕괴가 되고 나서 새로운 법안들이 출시가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조에서는 이 레버리지 붕괴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어느 측면에서는 버블이 꼈냐라고 볼 수도 있냐면, 리스테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시장에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통량이 줄어들어요. 유통량. 왜냐면 락되잖아요. 스테이킹 하는 동안. 그래서 이더 가격이 비교적 쉽게 움직였던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만약에 수확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한순간에 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아틀라스 뭐 30일?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뭐 외계 생명체가 온다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뭐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월 31일 이후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10월 30일 이후에. 할로윈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020에 이제 그 메로나를 만나기 전이었죠. 메로나를 겪고 난 뒤에 이전의 일상은 없다라는 것과도 같은 결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2차 팬데믹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흐름에서는 3차 세계대전을 확률이 높은 거죠. 3차 세계대전. 그래서 어차피 섭종 되기 전에 대만이나 한국이나 뭐 이렇게 주식들 그냥 호황장 막바지에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운영자 이벤트 아닐까요? 운영자 이벤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도 버블 경제 한번 겪고서 붕괴가 됐었잖아요. 사실 뭐 플라자합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본에서는 전쟁 없이 붕괴가 됐죠. 버블 경제가 전쟁 없이 일본에서는 붕괴가 됐잖아요. 일본은. 왜냐면 일본은 뭐 전쟁할 그런 나라가 없죠. 분단 국가도 아니고 어디 뭐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국가도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버블 경제가 꺼지는 게 일본이랑은 좀 다른 점이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중국이랑 대만이 있고 북한이랑 한국이 있어. 근데 이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하나의 대만으로 흡수하려고 대만 침공 이런 것도 얘기가 있고, 북한도 뭐 아직도 최근에 말했죠. 아직도 전쟁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전쟁 중이다. 아직도 휴전이니까. 이더리움 가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